안녕하십니까. 이번 해운 항만 실무 특강을 맡은 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학부 노창균 교수입니다. 이 과목은 하나의 과목으로 묶여 있기는 하나 그 양이 방대하고 범위도 넓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의하고 있는 최신 해운 실무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개 단락으로 1강 해운 일반을 비롯해서 2강 정기선 해운과 3강 부정기선 해운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는 선박의 운항 성격을 나누는 기준이기도 하며 동시에 해운 시장을 양분합니다. 물론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해운 시장은 이 두 큰 분류 아래에서 시장이 형성되어 운영됩니다. 그만큼 이 개념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의에 대한 순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입부로 1강 해운 일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어서 2강 정기선 해운 부분에서 정기선 화물 운송과 컨테이너선 항만 실무에 대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강 부정기선 해운 부분에서 부정기선 화물 운송과 벌크 탱커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강 해운 일반에 대한 개념입니다. 해운 일반은 정기선과 부정기선 등 해운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먼저 해운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해운, shipping, sea transportation 이러한 해상 운송의 줄임말로 해상에서 선박이라는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서 운임을 획득하는 상행위를 말합니다. 해운은 교통,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의 한 영역을 차지하는데 교통이 운송, transportation과 통신, communication으로서 형성되고 운송은 다시금 유군과 해운 또는 수운 및 공운으로 분류된다 하면 해운은 그 중에서도 해상에서의 운송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운송의 기본적 기능은 제하의 효용 가치가 낮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상품의 장소적 효용 가치 (utility of place를 창출해 내는 것입니다. 해운은 이러한 운송 용역 (transport service이라는) 무형재를 생산해 내는 경제활동이며 그 생산물인 운송 서비스는 생산과 함께 판매 및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즉시제 (instantaneous goods로서) 성격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운, 오션 시핑이라 하면 그 범위가 해양과 그 접속을 수역을 포함하지만
호수나 하천에서 선박류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상 운송은 해운이라 하지 않고 내수 운송, 인랜드 워터 트랜스포트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천이나 강에서의 운송이 해양과 직접 연계되어서 이루어지는 경우 예컨대 북미의 오데오에서 북대서양에 이르는 세인트 로렌스로나 독일의 함부르크에 이르는 엘베강 그리고 중국의 양자강 등에서 같이 외항선이 해운의 연장으로서 항해하는 구역은 해운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해운의 주체와 수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의 주된 수단이 되는 선박은 상선, 머천트십을 말합니다. 상선이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를 운송한다는 데서 어선, 피싱 베셀이나 군함, 네이버십 등과 구별됩니다. 해운의 운송 서비스는 상선에 의해 독자적으로 수행되는 업무를 뜻하므로 다른 업무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송 항해는 해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어선이 원양해역에서 잡은 어획물을 기지까지 싣고 돌아오는 것은 해운이 아니라 어업에 속합니다. 또 구조선, 살베지 보트, 이 조난선박을 수리항까지 예양하는 경우 역시 그것은 구조작업의 일부이지 해운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해운업의 주체, 즉 해상운송을 담당하는 운송인은 캐리어는 선박운항업자, ship operator이며 이에는 자기 소유 선박을 직접 운영하는 자사선 운항자, 오너 오퍼레이터와 타사선을 용선 대차하여 운영하는 용선 운항자, 차터드 십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정기선이란 특정한 항구 간의 예정된 항로를 규칙적으로 반복 운항하는 선박이고 부정기선, 트램프십은 항로를 특정하지 않고 화물, 즉 운송 수요에 따라 배선 운항되는 선박을 말합니다. 해운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량 수송성입니다. 해운이 갖는 대표적인 특징은 대량 화물의 수송에 있습니다. 다른 운송수단, 즉 트럭이나 열차 또는 항공기가 기껏해야 수톤에서 수십 톤 내지는 많아야 수백 톤을 수송하는 데 비해 일반적인 선박은 보통 수만 톤에 이릅니다. 해운은 지금까지 개발된 그 어떤 운송수단보다도 대규모의 대량 화물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으며 특히 현대의 해운은 규모의 경제,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을 추구함으로써
선박의 대형화가 이루어져 10여만 톤의 세적 화물선 벌크 캐리어로부터 수십만 톤에 이르는 초대형 탱커 VLCC and ULCC. VLCC는 Very Large Crude Oil Carrier로 20만 톤급 원유 수송선, ULCC는 Ultra Large Crude Oil Carrier로 30만 톤급 원유 수송선들을 의미하는 데들이 운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수송비의 저렴성입니다. 대량의 화물을 일시에 경제적으로 운송하는 해운은 단위당 수송 코스트를 현저히 낮출 수 있으므로 타 운송 기간에 비하여 극히 저렴한 운임이 부과됩니다. 선박은 운송로인 대양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서 일반 교통로에 특별한 시설이 필요치 않으며 수송 코스트가 가장 높은 항공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비교적 낮은 운송비를 요하는 육상 운송, 도로, 철도에 비하더라도 단위 거리와 중량에 대한 해운의 운송 비용은 훨씬 낮습니다. 셋째로 수송로의 자유성입니다. 선박은 바다가 있는 곳엔 공해상 세계의 어느 곳에나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법상으로도 인정되고 있는 공해 자유의 원칙에 의거한 것이기도 합니다. 열차나 자동차에 의한 육상 운송이 철도 및 도로에 의해 제한을 당하고 항공기 역시 항공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타국의 용공을 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운의 경우엔 국제 간행상, 공해상은 물론 세계 대부분의 영해나 항구를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이 자국의 영해를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하였고 대륙붕도 자국의 경제 수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외교 관계가 성립된 국가 간에는 항행 중에 특별한 이해를 가지 않는 한 모든 선박들은 영해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국제성입니다. 해운 중에는 일부 연안 해운도 있지만 주로 국제 간의 수송에 종사하므로 국제적 성격을 띠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는 선박이 외국 항만을 출입하면서 여객 또는 화물의 수송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 해운 시장에서 각국의 상선대와 활발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의 취득이나 매매, 용선, 그리고 편의치적선의 경영이나 해외 취업선원의 고용 등의 활동이 주로 국제적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데서 국내 교통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 철도나 자동차 등에 비해 국제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원거리 수송성입니다. 해운은 주로 국제 간의 해상 운송에 종사하므로 장거리의 수송의 특징을 갖습니다. 근래에 와서 복합운송, 컴바인드 트랜스포트 등의 발달로 인하여 도로 및 철도 등의 육상운송 구간이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륙 운송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에 비해 지구의 3분의 2 이상을 점하고 있는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해운은 무한정한 거리상의 확대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 저속성입니다. 해운의 특징 중 하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저속성입니다. 물론 현대에 와서 해운의 기술 혁신과 함께 선박의 고속화가 이루어지면서 25노트 이상의 컨테이너선들이 취항하고도 있지만 일반 화물선의 평균 속력은 대략 18노트, 약 33km 이하로서 육상운송이나 항공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린 편입니다. 그러나 해운은 인간이 일찍이 고안해낸 어떤 운송 형태보다도 가장 유연하고 경제적인 수송 방법입니다. 해운의 대규모 수송 능력과 함께 저렴한 운임에 의한 경제적 우수성이 존속하는 한 장래에도 해운은 국제무역 화물의 운송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해운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해운은 해양을 통해서 자연의 제약을 극복하고 한정된 국가 자원의 합리적 활용을 기하며 나아가 국제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서 국가의 전반적인 산업 발전을 촉진케 합니다. 또한 해운의 발달은 국민 상호 간의 인적 교류와 물적 유통을 원활케 함으로써 국가의 정치적 및 사회적 유대를 강화할 뿐 아니라 국민 생활에 있어서 문화적 향상을 가져오게도 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는 세계를 제패한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날의 대부분의 경제 선진국들은 해운의 발전에 경제 성장의 기반을 두고서 해운을 국가의 전략적 기간 산업으로 육성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데다가 좁은 국토에 높은 인구 밀도 그리고 한정된 부존 자원밖에
함께 갖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및 자연 환경적인 여건 하에서 경제적 활로를 찾고 국민 생활의 안정과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 무역에 의존하는 길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해운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해운이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에 있어서 갖는 의의와 그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무역의 촉진입니다. 해운이 있는 곳에 무역이 있다. Trade follows the flags 란 말이 있습니다. 해운은 제품 생산이나 가공 수출에서 필요로 하는 원자재와 반제품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생산 활동을 촉진, 유지시키고 국가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합니다. 운송수단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국제 무역 화물의 80% 이상이 해운에 의해 운송되고 있고 특히 한국의 경우 98% 이상의 수출입 화물을 해운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국 상선대의 충분한 확보는 그 나라의 국내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원료를 적기에 수송 및 공급함은 물론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을 저렴하고 안정된 수송 서비스를 통해 수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수출입 물동량의 증가와 더불어 무역의 촉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한 자국 선박을 보유함으로 해서 외국 선박의 일방적인 운임 인상 등이 방지되고 운임의 안정을 통해 수출입의 증진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해운을 무역의 종속 변수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은 국기를 따른다는 말이 있듯이 자국 선박이 기항하는 곳에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고 무역 거래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국제수지의 개선입니다. 국제수지란 한 나라의 국민 경제가 외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당해 연도에 결제하는 채권과 채무의 대조를 의미합니다. 국제수지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는 무역수지 밸런스 오브 트레이드와 무형제 인피저블 그리고 자본재 캐피털 아이템 등의 3요소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무역수지란 상품의 수출입 차이에 의한 상품 계정을 말하고 무형제는 운송 서비스, 관광 수입 등에 의한 용역 계정이며 그리고 자본재란 신용 대부 이자, 해외 투자 등에서 발생하는 자본 계정을 가리킵니다. 이 중에서
해운관계의 국제 수지는 용역 개정 부문의 가장 중요한 항목을 차지합니다. 만약 자국의 수출입 화물의 운송을 외국 선박에 의존할 경우엔 그 운임을 외화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화물을 자국 선박을 통해서 운송하게 되면 외화로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외화 전략을 가져오고 또 나아가 외국 화물을 운송함으로써 외화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국 상선대의 확보는 자국의 수출입 화물의 수송으로 운임의 외화 전략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삼국 간 무역, 크로스 트레이드의 취향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외화 획득까지도 가져옴으로써 국제수지의 개선에 기여합니다. 셋째로 고용 효과의 증진입니다. 해운의 발달은 직접적으로 선원 고용의 수요를 창출할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조선업을 비롯하여 항만 하역사업, 대리점업, 해상보험업 등의 관련 산업들을 발전시킴으로써 부수적으로도 노동 수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또한 국가 전체의 산업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며 국민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고용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넷째로 국방상의 기여입니다. 해운을 일컬어 제4군이라는 말이 있듯이 전시에는 보조 군함으로서 군사 전략상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력 및 군수품을 수송하는 보급선이나 병원선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함으로써 국가의 전쟁 수행 능력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평시에 자국의 상선대를 확보하여 비상시 선박과 선원을 전력화하고 전쟁 물자를 자국선에 의해 적기에 수송하는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운의 잠재력은 국방상 크나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국위의 선양입니다. 자국의 국기를 개양한 국적선의 해해 치안과 국가 간의 활발한 해운 거래 및 무역 활동은 정치, 경제 면에서 그 나라의 국력을 가시합니다. 또 해외에 진출하는 선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국의 문물 소개 등 외교 활동 역시 국위 선양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